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기회를 한 번 주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진석 충남도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여당의 지방일꾼론과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맞서는 게 역대 지방선거의 공식이었는데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여당이 대통령의 눈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 싸움이라는 구도로 몰아가면은 세월호의 비극을 계기로 다져야 할 각오와 성찰은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치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육사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지지표를 굳히고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화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드디어 6.4 지방선거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야권은 세월호 참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판세를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수도권 대첩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수도권 대첩에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는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예. 중앙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기조로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찌 보면 그 세월호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여권의 압승 분위기로 흘러가던 상황에서 야권은 이제 이 무능한 정권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론이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막판에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 살려달라, 딱 한 번만 봐달라.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잘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여당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대통령을 지방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이 애초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기조에도 이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좀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그 프레임이나 각 정당마다 구도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좀 이게 허물어지는 이 추세입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수도권 대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도권 대첩 이 세 개 지역이죠.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이 박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서울시의 경우에만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몽준 후보가 이제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지금 6일 동안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또 조사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 공표 가능한 시점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이전까지는 한 20포인트까지도 차이가 나다가 한 17% 정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준 후보가 정책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매우 집요하게 네거티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농약 급식 문제를 아주 선정적으로 들고 나와서 지난밤에 이제 마지막 3차 TV 토론회가 이제 마쳐졌는데요. 예. 어떤 새로운 것보다 그냥 이제 박원순 후보의 흠집내기로 일관이 돼서 또 이제 보수 대결집이라든가 이 어떤 그 네거티브가 어쨌든 선거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예. 참 네거티브가 그렇게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선거판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율은 모르지만 적어도 상대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활용돼 왔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서울도 여야 모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또 경기와 인천은 그냥 박빙이 아니고 토박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의 남경필 후보 대 이 김진표 후보 대 남경필 후보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남경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자신의 표를 스스로 깎아먹는 과정을 이제 걸었고요. 지금 안산시가 특히 경기도에 있고
이 경기도의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당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 이 유권자, 지역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이제 논란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어쨌든 김진표 후보가 약진하긴 했지만, 이제 두 후보 모두 이 어떤 낙승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표심의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 비하면 또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송영길 현 시장과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죠. 예. 어찌 보면은 이 차세대 대권 주자를 꿈꾸는 송 시장과, 그리고 이제 박심을 자처하는 박심 중에 복심이라고 불립니다. 유정복 후보의 격돌인데, 정말 여기는 이 초접전이어서 이 지지율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엎치락 뒤치락, 이거 뭐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고, 실제 마지막 이 최종 표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도 좀 안타깝게 선거전은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상호 간에 비방이 이어지면서 정말 좀 이 네거티브전, 진흙탕 싸움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후보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광역지자체장 득표로 이제 승패를 가르게 될 텐데, 특이하게 막판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고승덕 후보 가족사와 관련해서인데, 고 후보는 완주 의지를 피력했고요. 그 고승덕, 문용린, 조희연 3파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교육감 후보 이게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이 복잡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는 좀 밀려나 있게 마련인데, 예. 서울시 교육감 이제 뜨거워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 고승덕 후보의 이제 친딸로 알려진 캔디고, 미국 이름이고요. 우리 이름으로 이제 고희경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남동생과 함께 두 남매의 교육을 방치했고 돌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데 연락도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다. 자신은 이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했고, 예. 다행히 지금은 잘 자랐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폐륜아빠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비난이 상대 후보, 주로 이제 문용린 후보 쪽에서 나오면서 상호 간에 지금 고소고발전까지도 예측하는 상황으로 갔는데, 일반적으로는 고 후보가 이제 가슴 아픈 가족사의 내막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이 시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이게 교육감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까 예측들을 했었는데, 일요일 오후의 기자회견은 공작 정치를 이제 운운하면서 완주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지금 구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고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표는 갈립니다. 물론 고승덕 후보의 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량적으로. 예. 어쨌든 문용린 후보와 팽팽하게 고승덕 후보 간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보수 지지표가 갈리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이제 표방하는 조희연 후보의 약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정말 이것도 마지막까지 3파전에 표의 분포가 어떻게 나올지는 열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예, 판을 한번 또 열어봐야겠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관심 지역이 이제 선거마다 캐스팅 보드로 불리는 충청권인데요. 그렇죠. 이 충청 남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는 어떻습니까? 이게 묶어서 말씀드리면 충북, 충남 지사는 이게 야권 도지사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야권이 오히려 수성을 해야 되고, 여권은 탈환을 하기 위해서 공세를 하는 이제 상황인 반면에, 대전시와 세종시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특성 때문에 세종특별시가 돼서 광역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예. 마지막 17번째 광역인데, 어쨌든 이제 수의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대전하고 세종은 이제 여권 시장 지역인데, 야권 시장이 이제 탈환을 꿈꾸고 있어서 이게 도의 경우와 시의 경우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충남의 안희정 지사가 좀 격차 있는 우세를 이제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후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충북은 완전히 팽팽하고요. 예. 제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충북인데, 충북. 이시종 현 지사가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도전자 여권 후보에게 이 지역을 뺏길 것이냐가 아주 초박빙으로 아슬아슬합니다. 대전과 세종은 원래는 이제 여권 우세 지역인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예. 야권 후보에게도 상당한 이제 약진의 기회를 지금 유권자들이 주고 있는 분위기여서,
지금 이 도 두 곳, 시 두 곳에서 충청권, 어찌 보면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인데 이번에는 뭐 정말 마지막까지 예고가 불가한 그런 상황이네요. 나머지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가장 재밌는 곳이 전남의 광주, 경남의 부산인데요. 예. 항상 이제 광주 하면은 이제 야권의 텃밭, 부산 하면 여권의 텃밭 이랬는데 올해는 잘하면 어찌 보면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무소속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좀 이 기존 굳어져 있는 기성 정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야대 야의 격돌이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전략공천한 윤장현 후보와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무소속 단일화를 이뤄낸 강훈태 현 시장의 이제 격돌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소속 후보가 계속 앞서는 것으로 나오던 지역인데 후반에 정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찌 보면 야권 지역에 저렇게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물 인사와 당 지도부가 연일 내려가면서 광주 지역이 이제 공들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 이제 제1야당의 공동대표 지도부의 지도력에 타격을 받을 이제 위험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소모적인 이 경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이제 오거돈 무소속 시민 후보가 만약에 이제 이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를 꺾게 된다면 부산은 참 오랜만에 이제 야성이 좀 살아나는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이제 대구도 이 김부겸 후보가 얼만큼 선전할 것이냐, 강원에 이제 또 최문순 이 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 뺏길 것이냐 이런 문제 등이 있고요.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희룡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계속 우세를 이어갔는데 예. 그래도 다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선거 판세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와 네. 관련된 얘기니까 이번 주부터 세월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됐는데 선거 영향 때문인지 시작부터 파행 분위기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열흘 동안 사전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예. 6월 2일 어제 시작됐기 때문에 참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요.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2박 3일을 날리고 이제 유가족들이 정말 국회에 가서 지켜보고 농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제 새벽 5시에 여야 특위위원들이 우선 이 진도 팽목항을 찾는 것으로 사전 준비 기간에 첫날을 보내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권 의원들만 내려갔고요. 여권 의원들은 모두 다 빠졌는데 지금 특위위원장이 심재철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전날 밤에 뭐 유족과 협의를 했고 이제 팽목항에 가는 것을 유족이 부담스러워해서 일시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변명을 내놨는데요. 야권 의원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통보받은 바가 없다. 5시에 출발 직전에 우리는 못 가니 당신들만 가라. 뭐 이런 식의 통보를 받았고 이 유족들이 이제 일정을 조정하자고 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 쪽에서 선거 전에 팽목항에 이목이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나 다 끝나고 결과를 보고 특위에 이제 임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네, 저의 해석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렵게 이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무능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목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이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보여져서 이게 좀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또 세월호 책임지겠다. 뭐 박근혜 대통령 지켜달라 살려달라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아직도 실종자 16명 더 이상 이제 수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팽목항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땅해 보이는데 이 여권 의원들 특위위원인데도 이제 왜 이러는지 좀 이게 아무래도 또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나요? 네, 이게 대수비라고 하죠. 예. 월요일에 뭐 늘 열어왔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이제 대수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선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이 날아가고 김관진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기용이 됐는데
이 대목에서는 국방장관을 겸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민구 합참의장이 국방장관 내정자지만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서 이제 청문회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완전히 임명될 때까지는 현 국방장관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까지 이제 겸직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제 대수비에서는 이제 신임 국가안보실장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이 전문가들의 논란이 큽니다. 왜냐하면 군 출신 인사가 국가안보실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북한과 지금 대립 기조를 이제 갈 것이고,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쪽에서 굉장히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우리 측의 군인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올해 이야기한 통일 대박론, 또 남북 어떤 대화 기류의 조성, 이런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겠는가 싶다, 이런 이제 함화평들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어제도 깨알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푸드트럭 문제가 주로 이제 이게 영세 생계형 서민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지, 푸드트럭 규제 완화는 뭐 대기업에게 영업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는 유병헌 회장 일가 왜 잡히고 있지 않느냐, 국가와 국민을 지금 우롱하고 있다, 빨리 검거해라, 이런 뭐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깨알 같은 진두지휘를 했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의 좀 이 어떤 그 존재를 지방선거에서 빼야 되는데, 이건 과거에 좀 역대 대통령들이 뭐 탄핵까지 몰렸던 상황을 이제 전제한다면 너무나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닌가.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은 또다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이제 묘사를 해서, 제가 보기엔 참 걱정입니다. 걱정. 이게 청와대 따로, 대통령 따로, 정부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국회 따로, 지금 다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좀 조화되지 않고서는 뭐 국가대개조는커녕 지금 정부 조직 개편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인재를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고 개혁할 수 있는 총리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말이죠. 예. 언제 찾을 것인가, 그게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답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내일이 그 디데이입니다. 육사지방선거의 의미 정리해보고요.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에게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법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 법학자 예링의 오래된 고전 격언이 있습니다. 예. 내일 선거도 딱 그게 이제 적용되는 선거이고요. 유권자들이 각성하고 눈뜨고 선거에 참여해서 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표심으로 모여진 집단 지성을 어떤 권력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유권자는 정말 항상 어려운 삶을 지속해야 되고요. 소외된 자는 영원히 소외되는 이제 그런 구조에 우리가 빠져 있죠. 새누리당의 지금 구걸 마케팅,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구걸 마케팅을 보면서 이것이 선거의 기적이다, 이 장점을 보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들은 어떻게 또 표변하는지를 우리가 누차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좀 잊지 말고, 우리가 세월호 잊지 말자 하는 게 구호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압제돼 있지 않고 우리도 스스로 꿈틀거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어야 하는가? 사실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경종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리의 행사를 정말 신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식상한 표현인데요. 신성할 뿐만 아니라 절박한 이 권리 행사를 내일 꼭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 안타까운 상황들, 좋습니다. 원인은 뭐 정부의 귀책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정말 단 구조자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우리가 뭐 분노한 앵그리맘 얘기도 하고 분노한 20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그런 내일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레 뭔가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변화의 신호탄은 유권자의 표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봅니다. 예. 그리고 내일 특집 방송 때 또 뵐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내일 또 인사
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은 6.4 지방선거 특별방송으로 하루 쉬고요. 모레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